그래서 2차 전지 제가 볼 때는 보유자들은 이제는 뭐 실적이고 뭐 이렇게 뭐 차트 분석이 이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공매도 많은 물량을 차트가 신고가 임박이라면은 오히려 개인들은 따라가도 되지 않겠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1조 한 3천, 1조 5천 정도 이렇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4천억 정도가 고점이지 않겠나.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내가 1,000만 원 물렸다 100만 원 파세요. 100만 원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제 그 에코프로라든가 뭐 여러 그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그 공매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승리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관련된 주식만 가서 그냥 이렇게 메뚜기처럼 쫙쫙 공략하는, 그리고 그거에 화들짝 놀라는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의 그 수급이 확 몰리면서 하여튼 여러 이상 급등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은 2000년도부터 밀레니엄 그때부터 주식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인터넷이 이렇게 깔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주식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개인들이 승리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옛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막판에는 기관들이 외국인들 손절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제가 처음 보는데, 즉 이런 현상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공매도를 계속 치면은 원래 못 갑니다. 네. 근데 개인들이 계속 사주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고가 나오니까 공매도 이렇게 손절 물량이 나오고 또 공매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계속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가 볼 때는 보유자들은 이제는 뭐 실적이고 뭐 이렇게 뭐 차트 분석이 이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물량이 한 1조 3천억, 또 에코프로 BM은 한 1조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금요일날 통계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현재 공매도를 치더라도 또 그거보다 한 배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위로 갈 것 같아. 그렇다면은 보유자들은 공매도 물량이 한 3천억, 4천억, 자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은 또 에코프로 BM도 급량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많은 물량을 차트가 신고가 임박이라면은 오히려 개인들은 따라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글쎄요 뭐 중장기적으로야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장과 관련해서. 근데 혹시나 그 이러한 과열 현상 속에서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따라갔다가 또 고생할까봐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산이 높으면은 또 골이 깊잖아요. 그 언젠가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매하더라도 고점에 혹시 만약에 몰린다면은 한 10%, 한 15% 정도는 손절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는 고점을 찍는다는 것은 만약에 고점을 찍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개인들은 이제 그렇게 손절을 생각하면은 혹시 아까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 신고가 임박에서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속히져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도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손절만 확실하게 생각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은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막판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좀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모르죠. 이 끝이 어디가 될지는, 얼마까지 상승할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즐기되 경계심은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바웃님, 에코프로 BM을 수익률 45% 정도 해가지고 목요일에 매도하고요. 순환 매장이라고 생각해서 코스모 신소재로 20만 8천 원에 샀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반대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낫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는 놈을 매도하고 빠진 놈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때는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손실난 종목 항상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럼 두 종목 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신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신고가 이렇게 임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 상승폭은 에코프로 BM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코스모스 신수세가 좀 올라오고 에코프로가 빠진다면은 다시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량 보유자들은 그냥 공매도 물량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량, 에코프로 BM, 이제 공매도 물량 많은 것은 공매도 물량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1조 한 3천, 1조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4천억 정도가 고점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은 손절을 하더라도 또 공매도 들어옵니다. 이러면 5천억 판매를 하더라도 한 3천억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공매도 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공매도 손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때 매도가 많을 때 그때 한 3천억, 한 4천원 정도가 고점이지 않겠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서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초반에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세력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3천억, 4천억 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빠지는 만큼 또 들어오잖아요. 자꾸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 평균 단가가 높으니까 이게 좀 더 공격적으로 자꾸 이쪽에서 증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공매도가 어쩌면 더 선방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도권에 있지 않지.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잖아요. 이제 원래는 펀드에서는 손절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얼마큼 가면은 손절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테슬라 같은 게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공매도 세력이 또 손절하고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현재는 공매도 손절 물량이 많습니다. 공매도 때리는 보다. 그것이 이렇게 역전될 때가 왜냐하면 이제는 누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최근에 매도가 좀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럼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외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금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량 역시 최근에 여기서만 개인들이 샀지만은 이제 전부 다 밑에서 쭉 계산해 보면은 외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기관도 손절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고 현재 만약에 1조다 하면 한 3천억 이렇게 계산하고 그때 이제 차트를 보면 역배열 되겠죠. 예를 들면 금량 차트 같으면 이렇게 역배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도 좀 수익 실현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질문 주신 게 LNF도 공매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생각만큼 안 오르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LNF도 한번 좀 봐주시죠. LNF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사주기 있겠는데 이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또 뭐 최근에는 거래소 이전하는 이수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재는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도 만약에 여기서 상승폭이 좀 커진다면은 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현재는 공매도 친 세력들이 손절 그 라인에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렇게 온다면은 또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임박 같으면은 손절 공매도 물량이 또 1조 이렇게 많이 있다면은 매수도 생각해봐도 됩니다. 금양 같은 경우 현재 그런 게 대표적인 회사죠. 이 회사는 공장이 없어도 거래소 200에 이렇게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될 수 있었거든요. 됐거든요. 그 물량이 지금 싹 다 나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LNF도 지금 상승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매도가 많이 잔고가 남아 있는 그래서 그들의 쇼퀴즈 혹은 뭐 쇼커버링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아이디어로 삼는다 이거죠. 이제는 그렇게 당분간은. 분석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실적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공매도 어떻게 움직이는 따라서 특히 2차 전지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쩐의 전쟁인데요. 그렇죠. 이제 전에 전쟁이 붙은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현재까지는 개인들이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끝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개인들이 맞습니다. 저도 통쾌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많이 수익을 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막 수십조 이렇게 1년에 벌어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이번에 어쨌든 승리했기 때문에 한 몇 조 이렇게 주고 가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의 영역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 빠르게 그 나중에 환경이 바뀔 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니까 하여튼 자신의 능력과 그 환경과 그다음에 성향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네, 대응하실 자신과 각오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만 이 투자의 아이디를 네, 활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나노 신소재 14만 7,500원, 비중 7%, 네, CNT 도전제, 그다음에 건식 전극공정 실적 증대를 보고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파스칼님? 그냥 잘 본인이 잘 분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고 이 종목도 이렇게 실적을 한번 봅니다. 예. 근데 실적은 작년보다 뭐 약간 매출이 느는 정도, 그리고 당기 수익률이 거의 그만. 자, 그럼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상승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 현재 위치적으로는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위아래 이렇게 결정이 되고 상승폭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8만 원 향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자리고 또 신규로 세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본인이 잘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진단 좀 부탁합니다. 네, 네, 5일선이 21일선을 깨는 경우가 있어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셨었다고요. 네, 박다리님.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잘 가는 종목은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신고가 임박 또 테마주 매매할 때는 이렇게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적재하는 거 적고 자동차 전장 쪽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17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길게 주식은 투자할 때 내가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종목은 뭐 짧게는 한 달, 두 달 만에 100%, 200% 나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주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윳돈이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15만 원 이렇게까지 가지고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선미김님, 하반기에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봅니다. 네, 제가 하반기 때 지수는 위로 간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여기를 돌파가 나와야 지수가 위로 갑니다.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보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이 종목 없는 분들도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현재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 주봉, 월봉 저는 이 앞에 15만 원을 돌파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반도체가 요번에 하락 사이클에 왔을 때는 옛날에 AI 쪽, 그다음 기존 반도체, 또 자동차도 지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크를 찍는다면은 저는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넘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신고가 기법으로 매수하셨는데요.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라임님. 자, 주봉에서 이렇게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집중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소고기가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A 이렇게 있듯이 주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종목을 분류할 때는 신고가 임박, 즉 강남도, 청담동 이렇게 아파트라는 거죠.
요즘 청담도 아파트가 재개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게 되네. 이왕 내가 산다면은 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강남의 청담도 아파트가 이런 종목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특히 주봉에서 신고가 임박에서는 목숨을 걸고 매매하려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특징이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났다 하면은 5일선이 한 11선 대도 날 때까지 가져가면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완벽하게 열렸기 때문에 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종목도 역시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저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신고가 놓으면은 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갑니다. 현재는 이제 이렇게 단일가에서 약 1.5% 올랐습니다. 이 종목. 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요. 가다가 이렇게 이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포스코 DX 자 이렇게 봅니다. 가다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때 지금 현재는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신규 사고 싶다 하더라도 계속 하면 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행보하면서 거래가 죽는다면은 그 음봉이 두세 개 계속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또 불타기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2차 전지 쏠리고 있잖아요. 예.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반도체주를 들고 있든 아니면 뭐 화장품을 들고 있든 뭐가 됐든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거예요, 아니, 고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몰리 있으면은 내가 1,000만 원 몰리다면 100만 원 파세요. 100만 원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팔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한 일부만 팔아서 그럼 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매법에서 확률이 높으면은 신고가 기법은 하다 보면은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특히 이렇게 일봉이 열릴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수팅이 나오잖아요. 매물대 이런 자리 딱 있을 때는 이렇게 수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은 내가 집을 산다면은 뭐 창원에 집을 아파트 사갖고는 잘 안 오르잖아요. 강남, 청담동 딱 거기에 사는 게 맞습니다. 거기가 신고가 임박,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 실적이 턴되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해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저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이것이 쩐의 전쟁이라는 이유, 공매도와의 이 싸움 때문이라는 이유, 이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신고가라는 것만 보고 예, 맞습니다. 해볼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대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털보다는 예. 이 쩐의 전쟁이라는 이 특징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왕 주식 한다면은 내가 경험을 쌓고 자꾸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물리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팔았어. 과연 대입장 기법에 강남 기법 또 신고가 기법이 수익 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도 보면은 연습장에서 연습을 몇 개 해보고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치잖아요. 드라이버를 열 몇 개 치는데 그런 한다 생각하고 남은 10만 원 또 아니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제가 말했던 매매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단기간에 50%, 한 달, 두 달 만에 200%, 300% 나오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